새벽 5시 경기 용인의 오래된 빌라 3층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장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몸이지만 4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냄비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된장국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였던 말순에게 국 끓이는 일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어요. 비록 이제는 혼자 살고 있지만 가끔 들르는 아들 장민호와 외손녀 장유진을 위해 미리 반찬을 만들어 두는 게 일장이었죠. 물이 끓어오르자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말수는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 밥을 챙겨온 손맛은 여전했어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진이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외손녀는 말순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유진은 또래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국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시간 없어요. 도시락만 챙겨갈게요. 유진은 서둘러 밥과 반찬을 담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요즘 어르신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말순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데. 유진이 나간 후 말순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빌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재개발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동네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빨리 나가자고 하고 누구는 끝까지 버텨보자고 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나 순자야. 이웃 박순자의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앞치마를 털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 아랫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 정기 점검한다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더니 정말 우리 동네까지 오는구나.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야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공지하잖아.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순자의 말을 들으며 최근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 민호가 새 여자친구 최서연을 데려왔을 때 서연이 유독 집 구조와 명예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가 어머니 단독이시죠?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꽤 나올 텐데요. 그때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순자야, 혹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 글쎄, 조끼 같은 걸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더라고.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 진짜 정기점검원 같지 않았달까? 말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당부가 새삼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순자가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부엌에 앉아 식은 된장국을 바라봤습니다. 구수했던 냄새가 이제는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40년간 남의 집 아이들 밥을 챙겨주던 손이 이제는 자기 한 그릇 국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말수는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나오는 사기 수법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같이 노인층을 노린 것들이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재산을 빼앗는다. 가짜 점검원이 집에 침입한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구나.
혼잣말을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말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파란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같은 기계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스마트 계량기 교체 작업이 있어서요. 남자는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문고리에 손을 댄 채 망설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공지했던 건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간단한 작업이에요. 남자가 태블릿 화면을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전력설비 점검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잠깐만요. 명찰 좀 보여주세요. 말수는 문틈을 조금 더 벌려 남자의 가슴팍을 자세히 봤습니다. 명찰에 적힌 로고가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보던 것과 달랐어요. 색깔도 다르고 글씨체도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2층 다 돌아야 해서. 남자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짜 직원이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내일 관리사무소 통해서 다시 오세요. 오늘은 안 됩니다. 말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가 계단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단 참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네, 오늘 이 집 처리 못했습니다. 네. 단독 명의라고 하셨는데, 아, 그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줘서.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명의? 그 말은 자신의 집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짜 정기점검원이라면 왜 집 명의까지 알고 있을까요? 내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발걸음 소리가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무 시간이 지나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민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요즘 서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이는 언제 오나?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학원에서 늦게 끝나는 날이었나요?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언제 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할머니, 친구랑 숙제하고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드세요.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빌라 단지가 평소보다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저 어둠 속 어디선가 또 다른 가짜 점검원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데워서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자꾸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단독 명예, 처리, 다른 방법. 이 모든 단어들이 말순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던 그 집이었어요. 과연 그 집 주인은 무사히 그 가짜 점검원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아니면 말순처럼 의심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줬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말순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 범죄라니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서 들리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괜찮다. 밥은 먹었니? 네, 친구 집에서 먹었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순은 저녁에 있었던 일을 유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가짜 점검원 이야기, 순자가 전해준 아랫집 소식, 그리고 계단에서 들은 수상한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자세히 말했어요. 유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절대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유진아, 나는 뭔가 더 불안해. 그 사람이 우리 집이 단독 명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아빠 여자친구분이 우리 집에 대해 물어본 적 있으시죠? 응, 서연이가 집 구조나 명예 이야기를 가끔 물어봤지. 왜?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유진이 핸드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네 부동산 단체 채팅방이었는데 며칠 전 올라온 글이 보였어요. 노인 혼자 사는 집 리스트입니다.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만 받으면 분양권 처리 가능해요. 특히 단독명의 집들이 타겟이에요. 그 글 아래에는 주소 목록이 있었는데 말순이 사는 집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유진아?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 아이디를 보세요. 말순은 안경을 벗었다 쓰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글쓴이 아이디는 SEO와 EONR이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동산 관련 아이디였습니다. 설마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 제가 더 자세히 찾아볼게요. 유진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그 아이디의 다른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올린 글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 수법, 전자서명 받는 방법, 위임장 작성 요령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분명히 최서연 맞는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도 비슷하고. 말순은 충격을 받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서연이가 오늘 온 그 가짜 점검원과 한통속이라는 얘기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유진은 급하게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타겟을 정하고 집안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가짜 공무원이나 점검원으로 찾아가서 전자서명을 받는데요. 그 서명으로 권리 포기서나 위임장을 위조하는 거래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오늘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유진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아빠에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한테도 서명하거나 도장 찍어주시면 안 돼요. 유진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태블릿이나 서류를 들고 와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고 나서 결정하세요. 알겠다, 유진아. 그런데 서연이 일은 어떻게 하니?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만약 서연이가 또 오면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유진은 핸드폰 비상 연락망에 경찰서 번호와 구청 번호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할머니, 내일부터는 문 열기 전에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학교에 있어도 바로 받을게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유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문고리에 체인도 걸어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유진의 세심한 당부를 들으며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서연이라는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유진이 학교에 간 후 말수는 용기를 내어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청 재개발 상담 창구입니까? 혹시 전자서명 사기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르신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말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찾아온 가짜 점검원 이야기, 단독명의라는 말을 한 것, 그리고 유진이 발견한 수상한 단체 채팅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 장말순 어르신이시군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직접 오신다고요? 네. 이런 사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윤상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부산하게 집 정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온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확인했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손에는 공문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말순 어르신이시죠? 용인시청 윤상우 주무관입니다. 윤상우는 신분증과 공무원증을 문틈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수는 신중하게 확인한 후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윤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대학생 때 구청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르신께 김밥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말수는 눈을 크게 뜨며 윤상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이구나. 그러고 보니 얼굴이 낯익다 했어. 맞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급식실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직접 싸주신 김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윤상우의 말에 말순의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럼 더욱 반갑네. 앉아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윤상우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정말 이런 사기가 많아요. 특히 전자서명을 이용한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태블릿에 서명하게 하고 그걸로 권리포기서나 위임장을 위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첫째, 절대로 대면 서명은 거부하세요. 진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공문서로 사전 통지를 하고 어르신이 직접 청사에 오시도록 안내합니다. 윤상우는 말순에게 대응 방법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둘째, 모든 문서는 원본 교부를 확인하세요. 진짜 공문서에는 반드시 구청 직인이 찍혀 있어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구청으로 전화하세요. 저희가 즉시 확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상우야, 혹시 우리 집 주변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최근 출입자 기록을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 채팅방도 저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윤상우는 노트북을 꺼내 유진이 캡처해둔 채팅방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조직적인 범죄네요. 여러 지역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 SEOIEONR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말수는 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언제부터 민호와 만나기 시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집에 대해 물어봤는지, 평소 행동은 어땠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동산 범죄네요. 윤상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모든 전자서명을 차단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도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요즘 이런 범죄가 많아져서 피해 예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서연이라는 분이나 다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마시고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윤상우는 자신의 직통번호가 적힌 명함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전 주민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경비원들에게도 특별 순찰을 요청하겠습니다. 말수는 윤상우의 든든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상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 그때 김밥 얻어먹은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윤상우가 돌아간 후 말수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아들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연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걸까요? 오후 2시쯤 말수는 윤상우와의 약속대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민호가 서연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색하게 보였어요. 유진이 보여준 채팅방 내용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응, 왔구나.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의뢰받은 안전 점검이 있어서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머니 집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안전 점검이라고?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우가 알려준 대응 방법이 떠올랐어요. 네,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서연이 태블릿 화면을 켜며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안전점검 동의서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잠깐, 이걸 좀 자세히 봐도 될까? 말순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윤상우가 알려준 대로 구청 직인이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되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습니다. 민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런 건 보통 공문으로 미리 통지하는 거 아닌가? 아, 이번에는 급하게 진행되는 거라서요. 오늘 이 동네 전체를 돌아야 해서. 말수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 봤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내용이 나타났어요. 보상금 처리 위임, 권리 이양동의 같은 문구들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말순이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문구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서명만. 형식적인 문구라고? 보상금 위임이 왜 안전점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듯 태블릿을 움직여 그 부분을 가리려 했어요. 어머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런 것도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연의 어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하잖아.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어머니와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서연이 민호에게도 퉁명스럽게 말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말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진이 발견한 그 사기꾼이 맞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연 씨, 혹시 어제 저녁에 가짜 점검원을 보낸 것도 당신이에요?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럼 SEOIEONR이라는 아이디도 모르시겠네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태블릿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화면에는 여전히 그 수상한 동의서가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민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민호에게 어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가짜 점검원, 유진이 발견한 단체 채팅방, 그리고 윤상우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는 거지? 말순이 문을 열어보니 경비원 이정호가 복도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관리실 요청으로 무자격 영업 단속 중입니다. 혹시 지금 영업 활동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정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더욱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에요. 아, 그렇다면 태블릿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 이런 기기로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히 단속하고 있거든요. 이정호의 말에 서연은 완전히 언어를 잃었습니다. 민호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 도대체 뭘 하려던 거야? 오빠, 저는 정말. 서연이 말을 더듬거리는 사이 이정호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용 앱이네요. 화면 구성부터가 사람을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이정호의 확신에 찬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거야?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오빠,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속상하겠지만 다행이야.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알게 됐으니까. 서연이 황급히 자리를 떠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민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다시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띵동, 띵동. 이번에는 더 급하게,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인터폰으로 물어보니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까 일은 정말 오해였어요.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서연 옆에 낯선 청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직장인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서류만 잠깐 확인하면 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할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그때 서연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체인이 걸려 있어서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 들어가야 해요. 오늘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서연이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 한 명도 문을 밀어내려 했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밖에 세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이니 문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급하게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친구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가 바로 받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진아, 지금 서연이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 어떻게 하지? 할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윤상우 아저씨한테 전화할게요. 그리고 혹시 한미정 아주머니 집에 계시면 도움 요청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과 청년들이 문을 막고 서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협조해 주세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한미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미정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아까 찢어진 계약서 주워서 사진 찍어뒀어요. 혹시 이거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미정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권리이양 위임장이라고 적힌 서류 조각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증거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미정의 말에 서연과 청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저희 거 아니에요. 서연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정은 벌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관리실이요? 3층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 있어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몇 분 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윤상우, 그리고 순찰 중이던 형사 강소라까지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무슨 일입니까? 강소라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강소라의 눈에 띄었어요. 그 기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건 그냥. 서연이 태블릿을 숨기려 했지만 강소라가 재빨리 압수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 영업용 앱이네요. 안전 점검이라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재산권 포기각서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강소라의 전문적인 분석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윤상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희 팀에서 이런 사건 전담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본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강소라는 서연과 청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받으러 같이 가시죠. 피해자 진술도 받아야 하고요. 서연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민호 오빠, 저 정말 억울해요. 오해해요. 민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가. 서연은 결국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순은 복잡한 심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 나는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피해 주지 말고요. 강소라가 서연과 청년들을 데리고 내려간 후 복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상우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만약 문을 열어줬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우야, 내가 미리 알려준 덕분이야. 그리고 유진이와 미정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말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막을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말수는 아들을 위로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윤상우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순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어르신,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윤상우는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최서연은 재건축 관련 비선 조직과 연결된 무등록 부동산 브로커였어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말수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서연이 운영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이미 세 분은 전자서명을 해버려서 분양권을 빼앗겼고요. 윤상우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다행히 피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했다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긴급히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민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상우 씨, 서연이는 어떻게 됐나요? 사기미수와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같이 온 공범들도 마찬가지고요.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라고 생각해.
혼자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윤상우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된 건데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유진 양이 단체 채팅방을 발견한 것도 어르신께서 즉시 신고하신 것도 모두 가족이 서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윤상우는 말순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권리보호 조치 완료 확인서예요. 이제 어르신 명의로는 어떤 전자서명도 불가능하고 인감증명서도 오프라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적용되나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 65세 이상 분들께는 자동으로 전자서명 사전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필요하실 때만 본인이 직접 청사에 오셔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 걱정을 많이 했던 유진은 모든 게 해결됐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 그 채팅방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유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말수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외손녀가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서영과의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유진아, 아빠가 이제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도 괜찮으세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서로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민호는 망연자실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서연이가 재개발 정보나 알려주는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 민호야, 이제 그만 생각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여자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버렸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을 믿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이번 일로 더 조심하게 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졌잖아. 그날 밤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둘러쌌어요. 할머니, 이 된장국 맛 정말 최고예요. 유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40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 말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 챙겨주던 그 손맛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들르겠어요. 아니, 아예 여기서 살면서 어머니 모시겠어요. 민호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이번 일로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아.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말수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신뢰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사기미수와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구속 상태였고 함께 활동했던 조직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말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었죠. 민호는 약속대로 짐을 정리해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구청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하던데 가보실래요? 민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르신 전자서명 사전 차단 제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응, 가봐야지.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피해 안 당하도록 해야지. 말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말순도 민호, 유진과 함께 참석했어요. 윤상우가 사회를 보며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생한 전자서명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윤상우의 설명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라 더욱 생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피해를 당할 뻔하셨던 장말순 어르신께서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평생 급식실에서만 일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짜 점검원이 찾아왔고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의심을 품게 된 순간부터 유진이 단체 채팅방을 발견한 것, 윤상우의 도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문을 막아선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문을 막아선 그 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낸 건 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뢰였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가족에게, 구청에게,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서명은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순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와 고마워했습니다. 말순 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윤상우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상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 다른 분들이 피해 안 당하시면 그걸로 좋게.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말수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경비원 이정호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정호 씨, 뭘 하고 계세요? 아, 어르신.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위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요. 이정호는 정성스럽게 만든 연락망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구청, 경찰서, 관리사무소 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고 간단한 대응 요령도 함께 써 있었어요.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정호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유진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말순 어르신 일 보고 나서 다른 분들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복도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는데 한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뭐 하세요? 아, 미정 씨, 비상 연락망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읽어드려야겠어요. 미정은 포스터를 자세히 보더니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낯선 태블릿 들고 오면 관리실부터 부르세요. 의심스러우면 가족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미정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여러 집에서 문이 열렸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와서 포스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동네 분위기가 한결 밝아진 것 같았어요. 서로 조심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제가 끓인 라면 어때요? 맛있다. 우리 유진이가 이제 요리도 잘하네. 말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예전 급식실에서 꼼꼼히 서류 챙기던 습관이 이번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겠죠? 물론이지. 그런데 유진아, 할머니는 이제 무섭지 않아. 왜요? 너희들이 있잖아. 혼자가 아니니까 무서울 게 없어.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말이에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입구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이웃이 서로를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열린 마음의 통로가 된 거죠. 비록 닫혀 있지만 마음만은 활짝 열린 문이었습니다.